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대부분의 미국 유권자와 선거 전문가는 지금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선거에서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BBC 방송은 트럼프 후보가 이기고 있기도 하고 지고 있기도 하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스캔들이 또 헤드라인이 됐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중단기적으로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다수 미국인들이 대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전문가들의 충고가 이어집니다. 대선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다는 여행 패키지까지 나왔습니다. 미국의 베이비 부머와 밀레니얼 세대 간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시각 차이가 심각한 정도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갤럭시 노트 7 폭발 이후 미국의 헤지펀드 회사 엘리어트가 한국의 부분적인 자부심으로 불리는 삼성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삼성이 어느 정도 반응한다고 NPR 방송이 전했습니다. 밥 딜런은 자신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오늘 뉴욕타임즈 기사의 첫 문장입니다. 박세리의 은퇴와 후배 한인 골퍼들의 말을 미국인들도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이제 미국에서는 또 세계에서는 과연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어떤 대통령이 될까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미 LA 타임즈에는 지난 주말부터 앞으로 의회와의 관계 이런 것들도 쓰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 정도 얘기를 또 오늘 아침에는 하더군요. 위키릭스의 폭로 결과 팀 케인이 부통령 후보로 결정이 됐지만 그러나 그 사이에 팀 쿡이라든가 하워드 슐츠, 팀 쿡 애플의 CEO요. 또 스타벅스의 CEO 아니면 빌 게이츠의 와이프인 멜린다 게이츠, 엘리 카셀이 LA 시장, 또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까지 포함해서 부통령 후보로 생각을 해봤었다 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차기 클린턴 행정부의 국무장관이 될까? 과연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상원과 하원, 공화당과 민주당의 비율이 바뀔 수도 있고 지금처럼 공화당이 다수당일 수도 있고 이러한 때에 어떻게 이끌어 나갈까 하는 시나리오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미국 대선은 지금 조작되고 있고 투표 당일에도 부정선거가 터질 것이라는 주장을 더 강하게 합니다. 아무리 워싱턴 포스트부터 NPR 방송까지 미국에서 역사적으로 부정투표가 일어난 것이 지난 10년 사이에 31건밖에 부정투표라는 게 다른 누가 정부에서 조작해서 했다기보다는 유권자가 투표를 2번 했다든지 하는 그런 정도요. 그것도 이제 31건밖에 드러난 것이 없다. 그리고 미국의 선거는 중앙 집권적인 것이 아니라 주지사, 주정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공화당 주지사가 많잖아요. 또 이제 선거를 총괄하는 총무처 장관도 공화당도 많고 그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실제로 부정선거라는 것은 거의 일어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도 트럼프 후보는 이번에는 부정선거의 심각도가 더 클 것이다 하는 말을 합니다. 이 트럼프 후보를 강하게 지지하는 박스뉴스의 빌 올라일리가 제발 그 말은 하지 말아라 하는데도 말 듣지 않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이제 자신을 방어하기를 그만둔다고 했다고 해서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내가 대통령 되기를 원치 않는데 왜냐하면 내가 대통령 되면 재선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러면 본인이 2020년에 공화당 후보로서 대통령에 선거에 나가지 못하니까 나를 지금 밀지 않는다. 이런 얘기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부인인 멜라니아 트럼프도 남편 방어를 시작했는데 일단은 남편에게 성추행 내지는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다 거짓말이다. 그런 것이요.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예전에 처음에 이제 성스캔들이 터질 때마다 그 여성들이 거짓이다 하고 남편 옆에 서 있었던 그것을 그대로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열흘 전 드러난 2005년도 성추행 관련 비디오 테이프에서 남편이 한 발언은 그게 보이턱이기는 한데
집에서 너무 그 젠틀하고 내가 알아온 남편이 여성에게 너무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비디오 테이프에서 오디오만 나오긴 했죠.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지만 어쨌든 사과를 했으니까 그 사과 자체도 진심으로 받아들여달라. 그리고 또 하나는 남편이 그런 말을 하도록 옆에서 계속 그 엔터테이너가 그 빌리 부시가 부추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꼬임에 빠져들어가서 결국은 남편이 좀 약간 그 허풍스럽게 모이턱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스 뉴스에서도 인터뷰를 했고 CNN의 그 앤더슨 쿠퍼와의 인터뷰에서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 이 문제의 그 빌리 부시의 경우는 MBC 방송에서 이제 곧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동생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시 가문이 트럼프를 싫어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추가됐구나 하는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은 오늘 그 아침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처럼 또다시 그 정말 그 돌아온 것이죠. 돌아와서 문제가 정말 끝나는가 싶은데 이번에는 이메일 스캔들을 그 수사했었던 FBI의 국무부가 그 비밀 문서 이런 그 설명을 빼달라는 그 압력을 넣었는지 여부인데 물론 국무부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고 또 이제 그 나중에 그 FBI는 뭐 101개인가요? 그 정도의 비밀 문서도 개인 그 서버를 둔 그 인터넷을 통해서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였었고, 그 워싱턴 포스트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신문입니다. 그래서 국무부 부장관이었던 그 패트릭 케네디가 설령 FBI에 그런 요청을 했었다 하더라도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부 그 부장관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뭐 명령을 했다던가 요청했다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케네디가 그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부시 아래에서 공화당이잖아요. 그때도 국무부에 있었다는 것도 강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힐러리 클린턴 진영 쪽의 얘기고 또 뭐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는 언론의 그 시각이고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시각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이 트럼프의 여러 가지 그 드러난 것은 경범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힐러리 클린턴은 이메일 스캔들만 하더라도 중범이다. 뭐 이런 컬럼들도 이어지고 그런데 이게 이제 대다수의 진보적인 신문에 실리는 컬럼이 아니라 인터넷에 아주 그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그런 그 매체에 실리는 컬럼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도대체 미국 메인스트림 미디어에 이처럼 폭력적인 클린턴 후보 감싸기 보호를 본 적이 없다. 한쪽으로 치우친 것을 본 적이 없다. 이런 소리는 여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미국에서 그 이어지고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영국이요. 물론 미국을 전문적으로 커버하는 그 편집인입니다. 영국 BBC 방송의 북미주 편집인인 존 그 소펠 씨가 과연 현재 그 미국의 그 대선 현 주소가 어떻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 점을 그 칼럼을 써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도 아니네요. 불과 몇 개월 전에 영국에서 이제 과연 그 유럽연합에서 탈퇴해야지 되는가 아닌가 이런 것을 결정할 때 이제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전 그 런던의 그 시장이었었던 보리스 존슨이잖아요. 보리스 존슨이 그 전에 딱 칼럼을 2개를 써놨답니다. 데일리 그 텔레그래프에 보낼 왜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를 해야지만 되는가? 왜 그대로 남아야지 되는가? 2개를 써놓고 막판까지 막 계산을 했대요. 자신의 이제 정치 운명을 계산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막판에 떠나야지 된다 하는 컬럼을 데일리 텔레그래프에 보냈답니다. 나중에 이게 드러났는데 지금은 뭐 이 그 블랙시트의 그 탈퇴가 결정이 돼서 그가 이제 외무장관이 됐지만 그 뒤에 역풍을 맞긴 했지만 현재는 외무장관이 됐지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존 그 소펠 그 미국 그 북미주 BBC 방송의 편집장이 어느 것부터 전해드릴까요? 과연 그 지금 트럼프 후보가 이기고 있는가, 지고 있는가, 지고 있는가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왜 트럼프 후보가 지금 지고 있다고 봐야지 되는가? 뭐 그런 얘기요. 일단 그 여론조사 결과가 분명한 방향은 보여주고 있잖아요. 전국적인 것이나 아니면 뭐 격전지에서나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선거가 조작됐기 때문이 아니라 스윙 스테이트 유권자가 트럼프보다는 힐러리 클린턴 쪽으로 기울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고, 뭐 그 트럼프 후보 자신도 지난 주말에 이제 그 버지니아주에서는 아예 그 캠페인 본부까지 철수를 했잖아요. 그것을 포기한 거죠. 더군다나 이제 민주당의 팀 케인 부통령 후보의 텃밭이니까요. 그곳에서 지금 상원의원이고 주지사도 지냈고 뭐 시장부터 쭉 올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위스콘신주의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 트럼프에 대한 것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요. 또 조지아, 애리조나, 텍사스 하면은 레드 스테이트인데 이곳에서 심지어 텍사스주에서조차도 힐러리 클린턴이 그곳을 넘보면서 선거 텔레비전 광고를 시작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알 수 있다. 또 이제 지난 며칠 동안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전혀 뭐 등장하지 않는 거, 물론 내일 있을 마지막 토론 준비를 하느라고 그런 것도 있지만 모든 관심을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쏠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불필요한 관심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관심 받아봤자 좋은 얘기보단 계속 나쁜 얘기가 나올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성추행과 관련해서 여성에 대한 처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가장 가혹하게 그 침을 놓은 사람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 자신이 아니라 아주 그 우아하면서도 영향력 있게 미셸 오바마 여사가 했었다는 것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뒤에서 뭐 선거 캠페인 광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그라운드 게임이 그 선거에서는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데 문을 두드리면서 유권자 등록하세요. 캘리포니아도 아직 안 끝났죠. 투표하세요 하면서 전화 걸고 또 걸고 또 걸고 하는 힐러리 클린턴의 조직망, 사무실 숫자도 도널드 트럼프 후보보다 훨씬 많고 또 전략, 스텝, 기금 이런 것들을 보면은 트럼프 후보가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반대로요. 똑같은 사람이 쓴 글입니다. 왜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이기고 있는가? 여론조사에서는 뒤지고 있지만 여러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쓰러지지 않고 아직도 그 트럼프 후보가 굳굳하게 서 있다는 겁니다. 전형적인 대통령 후보 같으면 이 정도면은 넉아웃이 됐어야지 되는데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지지자들은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탄단한 바위처럼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중동인 것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열심히 그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고 있어서 유세장마다 뭐 몇천 명에서 뭐 10,000명까지 모이고 있고 힐러리 클린턴이 많이 모일 때도 뭐 1,000명 넘기기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런 것. 지금으로서는 이 BBC 방송의 편집인이 보기에는 도널드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에게 이기기 위해서는 한 10% 정도의 지지는 더 필요한데 힘듭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그 여론조사가 과학적이지 않고 이번에는 더 특별하게 과학적이지 않은 게 여론조사라는 것도 모델을 갖고 하잖아요. 이제 그 전화를 걸려면 전화번호가 원래 표본으로 추출된 것이 있어야지 되는데 온라인도 마찬가지고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지금까지 지지했었던 사람은 지난 몇 년 동안 아니면 한 번도 투표를 해보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여론조사 회사들이나 이 여론조사 기구들, 언론사가 갖고 있는 이 샘플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료에. 그러니까 당연히 여론조사 결과를 하면은 트럼프 지지도가 힐러리 클린턴 지지도보다 훨씬 적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샤이한 트럼프의 지지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특별하게 여러 가지 이유로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계속 그 투표를 해와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는 확인을 반복하게 된 것이라면서 역시 그 영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 영국의 BBC 방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국에서의 2012년이라든가 2015년도에
더 전혀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이제 그 정치인 선출이 됐었던 그런 케이스를 몇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와서 아직까지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를 결정하지 않은 사람이 15% 정도는 되는데 이 15% 정도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은 트럼프를 기다린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대해서는 너무나 다 알고 있는데 민주당에 대해서는 새로울 게 없는데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저 사람이 앞으로 한 3주일 남은 동안 나를 조금 안심시킬 수 있나? 조금 대통령이 돼도 괜찮다는 미국의 그 위상에 맞게 왜냐하면 아무리 기성 정치인들 위선 떠는 거 보기 싫다고 하지만, 그래도 세상에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면 어느 정도 무언가에서 대표를 하는 사람은 체면치레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할 줄 아는 품이라는 것 있잖아요. 기본적인. 그런 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추행 내지는 성학대 스캔들도 트럼프 후보를 쓰러뜨리지 못했고 더군다나 거의 20년 동안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도 그를 무너뜨리지 못했는데 만일 힐러리 클린턴에게 앞으로 남은 3주일 사이에 아주 나쁜 일이 터진다면 예를 들어서 위킬릭스가 지금까지는 별로 놀랄만한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파문이 될 만한 힐러리 클린턴을 다시 집중 포화를 맞게 할 만한 그런 것들을 터뜨릴 때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처럼 코팅 처리가 안 돼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악재가 나오면 그냥 쓰러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의 정말 늘 해왔던 것처럼 하는 비즈니스 애즈 유주얼의 염증을 느껴서 어떤 변화든 변화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힐러리 클린턴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좋아하는 사람도 그냥 미적지근하게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가 3주일 사이에 터지면 그러면 또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길 수도 있다는 게 BBC 방송의 북미주 편집인 존 소펠 씨의 예상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안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입니다. 한국에서 이제 이민 온 지 오래되신 분들, 그러니까 코리안 아메리칸 가운데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과 이곳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젊은 나이에 사람들 사이에도 세대 차이가 어쩔 수 없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요즘 혹시 친구들과 점심 먹고 저녁 먹다가 대통령 선거 얘기 때문에 싸울 뻔 하기까지 가신 분들 안 계세요? 미국 사람들은요, 요즘 이런 일들이 다반사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의 권고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재미로 한번 잠시 뒤에 들어주시겠습니까?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이스라엘 총리와 함께 만나고 나서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마침 지금 기자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선거가 조작됐다, 부정선거가 치러질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답하고 있습니다. And trust in our institutions sustains itself. Because democracy, by definition, works by consent, not by force. I have never seen in my lifetime or in modern political history any presidential candidate trying to discredit the elections and the election process before votes have even taken place.
It's unprecedented. 네, 민주주의, 더군다나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의 강한 것을 얘기를 하면서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떠한 그 의사 표시, 그리고 이제 그 합의, 결과, 이런 것에 대한 그 믿음으로 미국이 이어져 왔고, 그리고 본인이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어떠한 그 현대 그 정치 역사상도 미국의 한 명의 대선 후보라도 선거가 이제 치러지는 캠페인에서 또 선거 자체, 선거 과정에 대해서 이분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가기 전에도 이게 지금 과정이 다 사기다, 조작됐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이 같은 주장은 전례 없는 얘기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If Mr. Trump loses Florida, it's because of those people that you have to watch out for. That is both irresponsible and, by the way, doesn't really show the kind of leadership and toughness that you'd want out of a president. You start whining before the game's even over. If whenever things are going badly for you and you lose, you start. 미국 대통령이 어떠한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과 중요한 정상회담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정상회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얘기를 하고 그 뒤에 받는 기자 질문들은 미리 예정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자신의 생각, 그러나 예상은 했겠죠. 오늘 이런 질문이 나올 것이다 하고 결국은 이제 한마디로 반복되는 얘기인데 트럼프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굉장히 무책임하다고요. 그리고 뭐 그런 것이죠. 무책임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뭐 뚜렷하게 더 나올 여기에 대한 답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게임이 끝나기도 전에 이제 불만을 게임 결과, 정치 게임이요, 정치 선거 결과를 보기도 전에 이게 잘못됐다라고 불만에 되는 그런 하는 것,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미국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냐면요.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의 심리학회에서 52%의 성인들이 대선 후보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처방전까지는 제가 어제 미처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그 이후에 미국의 많은 언론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심리학계의 전문가들의 말까지 싣고 있습니다. 나이 든 세대가 젊은 세대보다 더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요. 그래서 선거 스트레스 증후군이다. 어제 저녁에 MBC 방송 나이틀리 뉴스를 보니까 아예 한 명의 기자가 여기에 관한 특별 리포트까지 했습니다. 심리학회뿐만이 아니라 해리스 폴의 여론조사 결과도 등록된 민주당의 55%와 등록된 공화당의 59%가 유권자들이요.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거든요. 워싱턴 포스트와 심리학회의 회장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 믿을 만한 정보만 듣고 보고 읽어라. 케이블 뉴스 보지 말아라. 왜냐하면 케이블 뉴스가 오피니언이 많이 들어가는데 결국은 이제 시청률 높이기 위해서 섭외 잘 되는 사람을 섭외하고요. 목소리 크게 내는 사람을 섭외하고 조직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말한다기보다는 뭔가 이제 얼핏 보기에 듣기에 핫한 사람 그리고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큰 소리를 내니까 케이블 뉴스 보지 말아라. 페이스북이라든가 소셜미디어에도 사실로 확인된 것이 아니라 루머 수준에 관한 것이 많으니까 미국 심리학회 회장이 얘기하기를요. 뉴스 섭취를 제한해라 라고 표현합니다. 저희 방송국 내부에서도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요즘 뭐 유튜브를 보면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관한 루머가 많다던가 트럼프 후보는 못 쓰겠어라던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유튜브에 나오는 만들어진 영상 같은 것도요 조작됐을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적어도 이제 기본적으로 믿을 만한 정보만 근데 믿을 만한 정보라는 게 요즘 없다고 얘기하는 트럼프 후보의 지지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대다수의 언론들이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고 실제로 이제 또 팍스뉴스 같은 경우는 트럼프 후보의 캠페인에 선거 기금을 얼만큼 냈는가 몇백 불부터 몇
몇천 불까지 낸 그런 그 저널리스트들 이름도 공개하면서 불법이라고 보도를 하고 불법인 것처럼 보도를 하지만 사실은 저널리스트들도 투표를 하는 유권자고요. 본인들의 그 개인적인 그 시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그 선거를 기부를 할 자유는 있죠. 다만 그 돈 선거 기금을 내는 것과 자신이 그 보도를 할 때의 형평성 같은 것 가능하면은 이제 그 유지를 하려고 하는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 누구를 그 개인적으로 지지하느냐 마느냐 자체를 지지하지 말라 아무도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인데 어쨌든 그런 것조차도 지금 팍스뉴스처럼 좀 외롭다고 할 수 있죠.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텔레비전이 케이블 뉴스 가운데서도 팍스를 제외하고는 별로 없고 그리고 신문의 경우는 그 내셔널 인콰이어를 믿거나 말거나 하는 기사를 많이 내보내는 내셔널 인콰이어를 빼놓고는 한 7만 5천 부 이상의 발행 부수를 갖고 있는 신문들은 전부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를 했습니다. 사설을 통해서요. 더군다나 애리조나 리퍼블릭이라든가 등등의 지금까지 달라스 모닝 뉴스를 포함해서요. 공화당 후보만을 지지했었던 그런 신문도 트럼프 후보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지지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후보 지지자들에게는 그럼 어떤 정보를 믿으란 말이냐 하는 딜레마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심리학회 학회장의 얘기입니다. 케이블 뉴스 보지 말아라. 그리고 토론도 하지 말아라. 특별히 그 반대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런 것이요. 그리고 토론을 할 때는 선거 그 결과라든가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인종 문제라든가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해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미국이 대재앙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은 결국은 건재할 것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뭔가가 걱정된다면 신념에 따라서 반드시 투표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제 그 MBC 방송 기자가 보도하는 것 보니까 잠깐 나오던데 보스턴 내는요 일렉션 프리 베케이션이라고 해서 보스턴 호텔이 일렉션 프리 베케이션 패키지를 갖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호텔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호텔 방을 보여주는데요. 케이블 뉴스가 없어요. 케이블 뉴스가 안 들어가고 그리고 신문도 그 스태프들이 예를 들어 클린턴, 트럼프 이런 이름이 나오잖아요. 앞에 그 제목에 그러면 그것을 매직펜으로 다 까맣게 지워버립니다. 손님들 눈에 띄지 않게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사실은 좀 웃자고 릴렉스하자고 드려본 말씀이고요. 미국의 여러 재단들이 있죠. 그 재단 가운데서 공산주의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커뮤니즘 메모리얼 파운데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 커뮤니즘 메모리얼 파운데이션에서는 사람들을 쭉 조사를 해서 여론조사 같은 것을 한 것을 매년 발표를 하는데 YouGov라는 곳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80%의 베이비 부모와 91%의 나이든 세대에 대해는 이 공산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지금 현 상황에 현실 세계에서 공산주의가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밀레니얼 세대의 경우는 55% 정도만 미국 사람들인데도요. 미국에서는 너 공산주의자야 하면은 큰 욕하는 거잖아요. 근데 밀레니얼 세대는 55%만 공산주의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16살에서 20살 사이 미국인의 거의 반 정도는 사회주의자에게 투표를 하겠다. 그리고 21%는 젊은 세대에서는요. 16살에서 20살 사이는 공산주의가 왜 나쁘냐? 공산주의가 좋은 거지 하고 공산주의를 지지한다는 투표 결과요.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35살에서 65세 그 사이 65세 이상의 사람들은 64%가 자본주의를 좋다고 생각하는 데 비해서 밀레니얼 세대는 42%만 자본주의를 좋다고 생각한답니다. 21%나 이 공산주의를 지지한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역사가 거꾸로 가는 게 아닌데 밀레니얼 세대
1980년부터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예요. 이 밀레니얼 세대의 반 이상은 지금의 경제 시스템이 곧 자본주의를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신들에게 나쁘게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들 가운데 10명 가운데 4명은 우리도 그 공정한 그런 그 벌이를 하려면 이 시스템이 바뀌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정도로 모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겠죠. 밀레니얼 세대의 3분의 2는 조지 부시 대통령 아래에 숨진 사람이 조셉 스탈린 아래 숨진 사람보다 오히려 많다. 조셉 스탈린이 누군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그 여론조사 결과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젊은 세대에게 공산주의가 지금까지 해왔었던 얼마나 그 잔혹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감옥에 가두고 하는 그런 그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려야지 된다. 이게 이제 그 커뮤니즘 메모리얼 파운데이션, 공산주의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람이나 희생당한 가족들이 운영하고 있는 재단에서 미국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한국 분들 가운데서도 정치에는 관심 없어도 내가 주식에 조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나의 벌이에 좋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큰 영향이 중단기로는 없을 것이라는 얘기 있고요. 그리고 삼성은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문제다. 그리고 또 그 삼성이 그야말로 그 상명하복 이 문제만은 없애야지 된다. 그래서 NPR 방송과 인터뷰한 한 사람이요. 삼성의 탈선은 예고된 것이었었다라고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삼성의 문화가 코리안 아메리칸이 살고 있는 코리아타운에서 아주 없다고도 볼 수 없으니까요.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삼성의 그 문화를 바꿀 것을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 주체가 미국 회사이기도 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모든 예상은 예상일 뿐이니까 그다지 심각하지는 않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콜트라고 세계 경제관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보도하는데 요즘 특히 전문가들이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인터넷 미디어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미국 대선과 미국 주식시장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하는 것을 이제 쭉 과거에 몇 번의 선거를 통해서 6번의 대통령 선거와 그 이후를 통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한마디로 특히 이제 채권과 금 같은 경우는 별 영향이 없었다. 예를 들어서 딱 치러지고 나서 한 처음부터 30일까지는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30일이 지나면 원래 0으로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던가 하는 것이고, 가장 최근의 선거에서 변화가 많았었던 때는 2008년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 선거 캠페인의 구호 자체가 체인지, 버락 오바마였고, 그래서 이제 특히 항공이라든가, 원유값 같은 거 많이 변화가 있었는데, 그 밖에는 그것도 이제 나중에는 2012년에 재선이 됐을 때는 돌아왔고요. 채권은 별 변화가 없어요. S&P 500는 2014년에는 24까지 내려갔었던 적도 있었는데, 24가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튼 좀 많이 내려갔었던 적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결론입니다. 30일이 지나면 그냥 6번의 대통령 선거를 치른 결과 그저 그랬다는 얘기죠. 오히려 장기적으로 그 대통령의 정책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규제를 강화하는 업계는 물론 많이 영향을 받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힐러리 클린턴 후보 경우는 처방약값 너무 비싸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바이오텍 분야에 영향을 받을 테고, 그러나 이제 그 밖에는 또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이것도 처음에 예비선거에서 버니 샌더스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 했었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고, 누구보다도 중도주의자고 현실주의자니까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것들을 선거 공약에서 했었던 것보다는 조금 물러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 마켓도 예측 불가능한 것이기는 하지만 더군다나 이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경우는 새로운 형태의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큰 누구 대통령 한 사람이 당선됐다고 해서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예상입니다. 사우스코리아의 삼성의 리콜과 갤럭시 노트 7이요. 단종 이것은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그 한국의 문제라는 얘기인데 일단 삼성의 경우는 투자가들로부터 압박을 많이 받고 있어요. 우선 그 기업의 운영 자체를 유연성 있게 하고 기업 구조를 능률적으로 해라. 군사 스타일 하지 말아라. 상명하복 하지 말아라. 얼마 전에 그 전해드렸었던 미국 언론의 얘기였었죠. 보도였었죠. 그래서 이제 한국은 그 삼성의 다음 스텝을 아주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데 삼성공화국이라고들 얘기하잖아요. 과장이 아니라고 NPR 방송은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은 과장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특히 이제 전자제품의 그 세계에서의 삼성의 그 브랜드 인지도 같은 것은 대단하고 한국 안에서는 전자제품뿐만이 아니라 배도 만들잖아요. 삼성 냉장고도 만들고, 삼성 그 생명보험도 있고, 삼성에 대해서 책을 썼던 한 그 지오프리 그 케인이라는 사람, 저널리스트가 얘기하기를 요람에서 무덤까지 한국 사람들은 삼성 제품을 달고 산다. 예를 들어서 숨져도 삼성 영환실, 또 결혼할 때도 삼성 웨딩홀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갤럭시 노트 7의 단종에 대해서 비즈니스를 넘어서 어떤 그 국가의 영혼 찾기 이런 표현도 NPR 방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그 삼성에 대한 그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을 국가적인 애국심과 연결시키기도 하는데 이번에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지 제대로 삼성이 얘기를 해주지 않아서 좌절했다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이제 그 조사 중이라고 하고요. 문제의 그 배터리가 제3의 회사에서 인스펙션 한 것이 아니라 삼성의 그 실험실에서 했다는 이런 얘기도 미국은 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전자업계가 삼성 이윤의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평판이라는 손실이 이런 그 노트 7 못 팔아서 그 잃어버린 손실보다 더 크다는 얘기요. 삼성에서 전에 일을 했었던 마이클 김이라는 사람이 본사에서 일했다고 하네요. 상명하복이 문제여서 탈선이 예고된 열차와 같았다. 삼성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삼성에서는 글쎄요. 삼성에서 일해보신 분들 그렇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요청을 거부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기업 문화. 요청이 아니라 이것은 명령이죠. 슈퍼바이저나 보스의. 그리고 그 비밀주의가 루머가 되고 마치 그 북한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건희 회장을 너무 숭배해서 신입사원들이 오리엔테이션 받을 때 이건희 어록을 들고 외우고 하는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지금도 숨진 리더다라고 부르고 NPR 방송이 삼성에 인터뷰 요청하니까 이건희 회장 그 건재하다. 병원에서 스테이블 그 컨디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그 삼성에 대해서 미국의 그 투자 그룹이요, 그 엘리어트 어소시에이츠가 그 미국의 그 헤지펀드 회사가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보유량을 풀어헤치고 재벌 그 구조 자체를 고쳐라. 특히 이제 삼성전자를 분리해라. 국제 표준에 맞는 기업 관리와 투명성을 보여줘라 하는 요구를 한다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미 문화개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소통에 있어서요. 구조개혁은 말하지 않고 있고 어쨌든 갤럭시 노트 7의 폭발 때문에 많은 일이 한꺼번에 터지고 있다는 게 오늘 NPR 방송의 보도입니다. 잠시 뒤에 밥 딜란과 박세리 전합니다. The power putt for Seri Pack. A lot of players have read this break left. My name is Daniel Coyle. I'm the author of The Talent Code. 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데 1998년도 박세리가 그 미국 그 여자 프로골프 LPGA에서 그 US 오픈에서 우승했었던 그때입니다. 지난주에 은퇴를 했잖아요. 미국의 많은 언론이 박세리 선수 때문에 그 이후에 코리안 아메리칸 골퍼들이 많이 나왔고 얼마나 기둥이 됐는가. 은퇴는 했지만 오히려 그 영향력은 여전히 그 앞으로도 더 커질 것이라는 그 보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What to be is at the core of the talent development process.
그래서 이제 그 티파니고 조 선수도 나오거든요. With 100% certainty that I would not be playing golf had I not switched on the TV that day. 결국은 그날 그 박세리 선수의 그 TV를 보지 않았으면 티파니 조 선수도 나도 그 골프채 잡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그 장면, 양말 벗는 I was 장면. probably about 12 years old. I hadn't 티파니 really 조는 touched the golf. 12살. My dad had played a little bit, and I think when they saw that this Korean girl was in contention, they thought it would be a really good opportunity for me to see someone that looked 에이시안 모델 on 나처럼 national 생겼고 This ball drawing, this is a little dangerous. I just remember Sari Pak hit the shot way left, and everyone thought 너무 왼쪽으로 던져서 이제 우승 안 she 되는구나 was. She's going to have to stand in the water obviously, to 생각했는데 play the shot. Instead But I of don't taking a know drop, that she can decided to do kind of much take the other than- riskier play. She's saying I might have to take 박세리 선수가 나 신발 벗었어야지만 됐다라고 얘기하는 그 The main 장면이요. thing I remember is seeing her stock tan because her feet were so white and she was so tanned, and I was pretty outdoorsy at the time myself. 네, 그때 이제 그 박세리 선수 벗은 발을 보고 얼마나 나머지 피부가 많이 타 있었던가. 나랑 똑같이 생긴 그 에이시안 걸이 텐. 그 당시에 부모님들은 그 어린 여자아이는 살 태우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 경기를 보고 나서 아버지에게, 그 전에 이제 아버지는 골프 조금 치시던 분이었고요. 이제 골프를 하겠다 해서 12살 때 티파니 조 선수가 오렌지 카운티에서 자랐죠. 골프를 하게 돼서 그렇다. 너무 많은 것을 이제 박세리 선수에게 배웠다. 나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선수들 얘기를 합니다. And that's actually kind of the perfect age to start golf. 그리고 이제 많은 그 박세리 선수에게 영향을 받은 선수들 이름들 얘기를 합니다. 탑 10 플레이어들이 다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많잖아요. Inbee Park just won the gold medal at the Olympics. Inji Chun, IK Kim, Soyeon Ryu. Even in my close-knit group of Korean Americans on tour, Christina. 네, 이 박세리 선수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밥 딜란이 아직까지 그 노벨상 그 수상 그 팀들과 연락이 닿지를 않고 있다고 하거든요. 엊그제도 그 믹 제거와 함께 캘리포니아주에서 공연했는데 믹 제거 롤링스톤스가 우리가 노벨상 그 수상자와 같이 있어요 해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글쎄요.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지 되겠네요. 일단 광고가 중요하니까요. 내일 기회 있으면 전해드리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